안녕하세요. 별로뛰는 부동산의 최영식입니다. 오늘은 마곡지대의 모든 것, 여기 채널에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예, 이제 마곡지구의 모든 것은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마곡지구 전체 건물을 하나하나 또 분석해 볼 거고, 마곡지구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이제 전달해드리는 그런 이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계속 지금 양천 향교역부터 이제 건물을 하나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슈를 제가 잡고 있는 게 양천 향교역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 건물 보타닉 파크 플라자, 대방 DMCT 두 개의 건물 현재까지 촬영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이슈를 먼저 얘기를 해야 나머지 건물들 얘기를 할 때도 되게 이제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양천 향교역에서는 이 가장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또 건물의 땅의 규모도 굉장히 커서 이 땅의 규모 전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의 LG 사이언스 파크의 절반 정도 크기 이상으로 많은 인구들이 몰리게 될 곳입니다. 근데 현재 그게 빈 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양천 향교역 상권에 되게 악영향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식산업센터가 양천 향교역의 상권에 크게 영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지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지도로 보시면 연구 D15용지는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로 개발이 되고요, 영구 18용지 D18용지는 민간 공모형 지식산업센터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의 규모가 무려 다 합하면 15,000평이 넘습니다. 땅만으로 그렇고요.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큰데, 위치를 지도적으로 보시면은 딱 건물들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대방 DMCT와 저희 보타닉 파크 플라자는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둘러싸고 딱 놓여져 있고요. 민간 공모형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저희 양천 향교역 오피스텔들이 쭉 일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라인들의 1층 상가들이 되게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민간 공모형 지식산업센터가 건축이 늦어진 겁니다. 원래는 이 건물들이 2017년 정도는 완공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2021년 현재까지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현재 최근에는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위치적인 특징이 양천향교역 상권에 되게 악영향을 미쳤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지식사업센터 땅은 영구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용지는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그 자체에 원래 사무실들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근린생활시설, 상가는 못 들어오게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지식산업센터로 다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시설이라는 용도로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는데 반면에 휴게원식점과 일반 음식점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되는 품목들이 되게 다양한데, 가장 결정적인 건 휴게원식점, 일반 음식점이 제외되어 있다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략 제가 추정컨대 한 2만 명 정도가 상주하게 됩니다. 2만 명 정도 상주하는 직장인이 있는데, 이 직장인들이 갈 수 있는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어디로 가게 되겠느냐? 저는 너무 당연하게 이 주변, 이 상가하고 맞닿아 있는 건물들의 근린생활시설들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봤었는데,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게 될 거니까 나중에는 되게 좋아지지만 현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건축 시기와 향후 계획은 궁금합니다. 네,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제가 지도로 설명드렸던 부분에 보면 공공형 지식센터 D15용지는 이미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2021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3년 완공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형 지식센터는 제가 이제 이 현재 설계 도면과 조감도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도전숙이라는 지원용지의 이제 기숙사 사무실, 그 다음에 공공주택과 같이 지식산업센터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나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되게 저렴한 임대료로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되게 인구 밀도가 높은 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형 지식산 마주 보고 있는 대방디 MCT, 그리고 저희 보타니 파크 플라자, 그리고 옆으로 이제 엠코 시니어스타 같은 건물에는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공공형 지식산 센터가 D15블럭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지금 제가 이제 이 건물 심지어 그 내용에 보면 어떻게 들어서는지, 공기공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건물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끔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감도를 하나 같이 띄워보는데, 이 공공형 지식센터 앞 옆쪽으로 바로 보타니 파크 플라자가 붙어 있고, 또 12m 2차선 도로를 마주하고 대방디 MCT와 앵코 지니어스타가 둘러싸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상가들에는 되게 이제 괜찮은 방향으로 지어지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건물 앞쪽으로 D18용지는 민간 사업자 공모형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선정이 되고, 최근에 이걸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눴습니다. A와 B 블록으로 나눴는데, A 블록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10월 27일 선정이 됐고, 이게 사업 기간은 일단 이제 분양 계약은 이미 완료가 됐고, 공사 착공은 이제 설계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공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임대를 시행사가 현대산업개발에서 자체 입주 기업을 또 모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후분양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70% 정도 완공이 된 이후에 들어서게 되는데, 공사 착공 2022년 2월, 내년 2월이 착공 예상 시기, 그리고 준공은 2024년 3월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양천향 상권이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도 한 3, 4년간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호재로서 반영될 내용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게 일반 시점, 단란점, 학원, 교습소, 이렇게 또 오피스텔 등은 이제 용도가 제외가 되는데, 이제 이런 제외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과, 그 다음에 대신 분양가 상한제일 되게 낮게 나올 거예요. 대신 실제 이용할 사람들만 들어와라 그래서 10년간 매각할 수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보면 인근 상가에는 괜찮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투자 유망처는 어디가 될까요? 네, 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거의 2만 명 이상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게다가 직장인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지금 이렇게 아까 저희가 그 현장 촬영도 해봤는데, 이렇게 빈 땅에 그런 매머드급 규모의 건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주변에는 생각보다 재밌는 거는 양천 향교역 상권에는 상가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대부분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왔어요, 업무용지에. 그리고 1층만 상가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개수 자체가 가장 적은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가는 적고 인구는 늘어나면 수요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공급이 적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곳은 이제 민간 사업자 공모형 지식센터 앞쪽에 놓여 있는 오피스텔 1층 상가들이 분양가도 초기 분양했던 거 보시다 보니까 좀 저렴했던 편이었는데, 좀 눈여겨볼 수 있긴 하지만 다만 한 3, 4년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근의 그 상업시설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은 힘들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건물별로 하나하나씩 촬영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에 오피스텔들과 그리고 상가들 좀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좀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자료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향후에 이제 착공을 한다거나 하면 또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내용들 앞으로도 준비할 텐데, 특히 양천향교육상권 지금은 힘들지만 한 번쯤은 눈여겨볼 만하다. 오늘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